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안녕하세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그들이 아름다운 색깔은 우리들이 마음까지 아름다워집니다. 오늘은 세상을 그대로 보내고 한 걸음 떨어져 가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라디오 켜지나 청춘 11월 18일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시낭송 최수안 꽃 그림자 화영 화려한 누각에 첩첩이 어리는 꽃 그림자 몇 번이나 아이 불러주썰어도 없앨 수 없네. 태양은 잠깐 거두어지긴 해도 밝은 달이 외려 다시 불러오려나. 네, 수환 선생님 한 주간도 잘 계셨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예의상 건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에 기분 좋은 한 주간이 감사했습니다. 어머, 그러셨어요? 아니 요즘도 정말 얼굴가 환해요 더. 그래서 노화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급격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 뭐 어떤 때는 조금 좋게 보이고 어떤 때는 뭐 팍싹 늙어가지고 힘이 없이 보이니까 뭐 이거 뭐 시시때때로 계절 변하듯이 얼굴도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도 이상하게 거울 보면 얼굴이 달라 보여요.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도 하기 싫어요. 어쨌든 김정현이가 부르는 꽃을 든 남자나 들어봐요. 외로운 가슴에 꽃이를 부여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새벽에 맺힌 이슬이 꽃잎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야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메마른 가슴에 꽃길을 부여요. 사랑이 싹들 수 있게 하얗게 두 손 들며 내 곁에 내릴 때부터 온통 나를 사로잡네요. 나는야 꽃잎 되어 그대 가슴에 영원히 날고 싶어라. 사랑에 취해 향기에 취해 그대에게 빠져버린 나는 꽃을 든 남자. 아, 노래 잘 들어봤습니다. 아주 시은이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시인은 왜 꽃 그림자를 비질하여 쓸어내려 했을까? 화려한 누각을 뒤덮는 게 향긋한 꽃이 아니라 서늘한 그림자여서인가. 아무리 쓸고 또 쓸어봐야 소용이 없다. 꼭 그림자를 싹 쓸어버리겠다는 시은이 발상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 궁금했던 후인들은 이 시를 두고 갖은 억측을 쏟아냈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필연코 그림자를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뭐 그 둘은 원인과 결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갈 뿐 시비 따위의 잣대로 평가할 성질이 아니다. 한이 때려 해도 영원히 쓸어버릴 없는 그림자에다가 굳이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어리석음은 범할 필요가 없다. 변화무쌍한 세상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현실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자는 건유라 여겨도 되겠다. 그 참 어렵게도 그 표현을 했네. 네. 아이고 그래. 어려워요. 그러면 박진석의 우연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와 내가 우연히 만나 정을 나누고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사랑했었다. 그렇게 해도 지난 사랑 쉽사리 변할 줄이야. 나는 정말 몰랐다. 우연히만 난 여자. 너와 내가 우연히 만나 정을 나누고 이 세상에 너 하나만 사랑했었다. 그렇게 해도 깊은 사랑 쉽사리 변할 줄이야. 내가 정말 미웠다. 우연히만 난 여자.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라디오 캐제나 청춘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관악 FM 100.3MHz 관악 FM 앱이나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듣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백세 건강에 대해서 또 한번 논아볼까 합니다. 노화를 막으려면은 황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샐러드는 이 성분들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다. 노화를 막는 샐러드와 아보카도 꼭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근데 수환 선생님, 아보카도 우리가 늘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건 남방 음식이라 열대지방 과일이라. 근데 그게 그렇게 좋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잘못하면 뭐 까맣게 그냥 줄기가 나서 먹을 수도 없게 네. 돼버리고. 안 그러면 또 안 익어서 또 썰기가 또 힘들고. 그래,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어제도 아보카도 몇 번 읽어봤어요.
아보카도 오일이라고 있거든요. 껍질째 아. 이렇게 짠 오일인데 네. 그게 올리브 오일보다도 훨씬 비싸고 그게 뭐 몸에는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밥할 때도 약간 넣어서 밥을 해보니까 아유 밥에 기름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그렇구나. 어쨌든 뭐 사라다 할 때는 그걸 넣고 그 기름을 넣어갖고 드레싱으로 해서 먹고 하면은 예, 예. 뭐 당뇨병 있는 환자들은 뭐 더더욱 좋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보니까 생야채 잘 씻어서 잘 관리해서 먹어야지 잘못하면 그 무슨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익혀서 먹으면 좋다 그러잖아요. 뭐든지. 근데 뭐 생생한 뭐 신선한 또 야채 과일을 또 그렇게 먹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네네. 예. 그럼 요즘은 뭐 그 샐러드 뭐 다 만들어 갖고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조리할 때 그 사람들이 아주 깨끗이 잘해줘야지 그런 뭐 무슨 병에 안 걸린다는 불안감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항산화 음식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약도 먹지만은 그런 것도 잘 해서 먹고 우리가 그래야지 그나마 건강이 유지가 된다 하니까. 근데 선생님, 음, 저 같은 촌사람은 이 아보카도 한번 안 먹어봤어요 아직. 안 먹어본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내가 전에 한 박스를 오다 해가지고 그걸 가서 먹으라고 복지관에 주었더니 그 선생님도 그렇고 딴 먹어본 일이 별로. 우리는 미국에서 아보카도를 아. 먹어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갖고 뭐 지금은 냉동 시켜갖고 예. 이렇게 해서 파는 것도 있다고. 그러면 그거 갖다가 조금 녹여갖고 우유에다 뭐 갈아서 먹든지 사라다에다 넣어 먹든지 뭐 하여튼 이리저리 먹으면 되기는 돼요. 그래.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오늘 그냥 우리 수현 선생님 앞이니까 정말 안 먹었다고 솔직히 촌스러운 이야기를 드리지만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달아요? 안 먹어본 사람이 많아요. 선생님 달아요? 써요? 약간 고소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소금을 살살 쳐가지고 그걸로 샌드위치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만드는 거 주스도 만들어 먹고 그래. 우선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걸 한 번씩 맛을 보면서 땡기면 이제 사서 해서 먹게 되고. 예. 근데 그 아보카도 과일을 사가지고 관리하기가 그 어렵더라고. 그래서 나는 요즘은 별로 또 안 사고 안 먹어요. 그럼 그게 뭐 우리나라 어렵더라고. 기후에 잘 안 맞는 건가요? 그렇지. 외국 거예요? 응? 아 그렇구나. 그래. 먹는 사람은 이게 외국서 먹던 과일들이라 음.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맛을 알고 그럼 지금 젊은 아. 사람들은 많이 먹는다고. 아니 저 같은 경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니까 아까 저 수현 선생님 시 웃으시더라. 음식이 기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든지 먹어봐서 알지만은 별로 뭐 쏙 한국 음식만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것만 먹고 하니까 식도락가나 뭐 이러저러 이것저것 자꾸 찾아서 먹게 되죠. 그럼 조영남의 그대 그리고 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텅 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텅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우린 헤어져 서로가 그리운 그대 그리고 네, 그럼 또 마음 공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몸이 든 마음이 든 비우면은 시원하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또 작은 일에 감동하고 웃고 따뜻해지는 능력을 가지면 언제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네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하시네요. 아 이거 어려워요. 말이 그렇지. 그죠? 말 같아서는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참 그래. 몸과 마음을 비운다는 게 욕심이 없고 모든 걸 포기를 해야지 그게 다 비워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끝없는 욕망 속에서 살기 때문에 힘들어요. 예. 그래서 그래요. 또 특별한 사람 이렇게 좀 성격이 아기자기한 사람은 정말 작은 일에도 감동은 잘 하잖아요. 잘 웃고. 아이고 감동 잘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알아요. 아이고 되게 뭐 홍제는 하고 그래야 감동하고 좋아하지. 뭐 작은 일에 감동 뭐 감사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신을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아이고 그래 내가 편안하려고 마음도 비우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억지로라도 그죠? 세월 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저 오늘 하루 잘 지내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안 오고 햇빛만 나도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그래 감사를 하는 거지 뭐 맞아요. 맞아요. 젊을 때는 그런 마음도 없어. 자기 욕구 충족만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마음 공부도 그래도 그래서- 자주 이런 걸 듣고 그저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뭐 나도 모르게 몸에서 마음에 스며들고 해서 또 그래 무슨 오늘 무탈한 거 뭐 항상 감사하지. 아이고 하루하루 무탈한 맞아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겠어요. 게 그래. 예. 그거 다 감사한 거지 뭐. 자, 그래 하면서 행복해진다고 마음이. 네. 아프지만 안 해도 네. 감사하고 행복해지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우리가 나이가 더 들더라도 이런 대목을 기억하면서 좀 더 작은 일에 감동하고 웃고 또 마음을 따뜻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야 네, 마음속에서 우리 그렇게 행복이 해서 오는 거지. 행복하게 삽시다. 네네. 네. 또 노래 한 곡 현인이가 부르는 뱃삼에 묻혀 함께 듣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야기사 삼천리로 가보겠습니다.
뱃삼에 무조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무조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뱃삼에 묻혀야 리라꽃 같은 귀여운 아가씨 뱃삼에 묻혀야 그대는 외로운 상타 마리아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무조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뱃삼에 묻혀야 리라꽃 같은 귀여운 아가씨 뱃삼에 묻혀야 그대는 외로운 상타 마리아 뱃삼에 묻혀 고요한 그날 밤 리라꽃 지던 밤에 뱃삼에 무조 리라꽃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유한건 기자의 이야기 찾아 삼천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예, 그냥 괜히 그 시간을 바삐 보냈는데요. 지금 가을이 깊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깊어가는 가을 축제 몇 곳을 취재하고 방송하고 하는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 전자책을 지금 출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은근히 바쁘더라고요. 그걸 바쁘고 말고요. 예. 뭐 그렇게 하여간 지난번에 그 시향처자 삼천리를 출간했는데요. 거기 후속으로 이번엔 전자책을 한번 내보려고 아하. 그래서 별도로 해서 한 150페이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좀 괜히 바빠서 바쁘시게 나오질 생겼어요. 못했습니다. 예. 네, 오랜만에 오신 만큼 어떤 소식을 가져오셨는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저도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을까 해서 몇 가지 가지고 지금 준비해 왔는데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것이 혹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왔는지 짐작이 가나요? 짐작이 약간 가기는 가는데 맞을지 모르겠네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감사하다 보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눈치가 빠르시는구만.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긍정적인 생각도 갖게 해주지만요. 더욱이 관계를 어떤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돌보기에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감사라는 얘기를 더 생활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첫 번째 이유 소개해 주세요. 예, 첫 번째요. 우선 그 사람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인정 욕구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되는데요. 사람들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좀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굉장히 그 감사하다는 말 속에는 말하자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존재의 이유. 그렇죠.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예. 그럴 때마다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한 1만 번, 그 1만 번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 10,000번의 법칙. 이걸 실천해 보면 결과적으로 그 감사가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죽을 때까지 감사합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듣고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입에 그렇습니다. 달고 예. 있어야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건 오산이에요. 그래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럼요. 예. 알 수가 없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소리내서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부부 사이에서도 싸움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또 싸움을 줄일 수 있지 맞아요. 예. 네, 두 번째 어떤 이유인가요? 예. 두 번째 소식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좋은 부분을 찾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다 보면 말하자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간 성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을 뭐 삐뚤어지게 바라보면 나쁜 점만 눈에 보이는데요. 예.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은 좋은 면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럼요. 예. 그래요. 세 번째가 궁금하실 텐데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도 좋아지고 상대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세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을 소리내서 하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맞아요. 사회생활 이게 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배우자나 아이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꾸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랑과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애들한테 그래 놓으면은 애들도 배우면서 그렇게 하네. 아주 그럼요. 중요하다요. 그럼요. 예. 거창하게 뭐 자꾸 표현하려고 감사하다는 말을 미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때 봐서 고맙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그 애들도 반응이 그렇게 오지 그럼요. 싶죠. 반응이 당장 오죠. 예. 그래서 작은 일에서도 작게 감사하는 습관 이것을 생활을 할 때 지금 우리도 서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습관이 길러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향수라는 노래가 있죠. 이동원 박인수가 불렀죠.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네 실개천이 뒤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에 늘 이칠리야 지화로에 채가 식어지며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얇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를 걷다 거이시는 곳 그것이 참아 꿈의 눈이시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밖으로서 화살을 찾으러 들섬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것 그곳이 참아 꿈엔 널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절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늘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 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들 꿈엔 꿈엔들 꿈엔
기생충 감염 질환 중에 간질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생충의 일종의 그 간질충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간을 거쳐 담도에 기생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 간질증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담도 암은 들었는데 간질증은 좀 그렇죠. 예. 이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건데 예. 하여간 오늘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뉴스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그 요새 막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 이렇게 알려져 생각하네. 있는 병인데요. 예전보다 음식 관리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끗한 환경에서 채소라든지 뭐 이런 재배도 하고. 재배도 하니까 기생충이 거의 뭐 없어졌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간질충이 녹즙을 마셔서 감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어서 지금 상당히 그 신경들 쓰고 있거든요. 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그지 예.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녹즙을 아침에 한 잔씩 많이 먹지 녹즙들 않습니까? 먹잖아요. 이거 꼭 오늘 이 뉴스를 좀 들어봐야 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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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옛날에는 그래서 뭐 좋다는 것도 좀 이래 우리도 이래 골라가며 먹어야 되겠어요. 예, 예. 그래도 좋은 속에서 이렇게 해충이랄까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예. 정말 조심 중에 조심을 해야지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거의 없어졌다고 우리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건강하려고 마시는 녹즙인데요. 기생충이 어떻게 감염이 되죠? 감염 그렇죠.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간질충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한 것이 요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정확한 감염 경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은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도 그렇고 환자들도 지금 아주 비상이 걸린 상태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뭐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 감염내과의 그 김민재 교수 연구팀이 이걸 발표했는데요. 간질충 감염 여부에 따라서 환자를 1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최근에 먹었던 음식들 뭐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간질충 감염군에서는 주기적으로 녹즙 배달 서비스를 받아 먹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 53.3%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반면에 간질충 감염이 아닌 환자 그룹 여기에는 아예 녹즙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녹즙 먹은 사람이 거의 53.3%면 절반 이상이죠. 녹즙 장사 다 됐네. 지금 못하지 그거. 그런데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아직까지 아이고, 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 이렇다 할 수는 없고 좀 어정쩡한 상태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 녹즙 만들 때의 경우 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예. 그러고 보면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김민재 교수는 최근 녹즙을 복용했던 사람 중에서 간질증으로 진단된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감염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했다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조심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미나리나 다른 채소를 먹어서 걸리는 병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예, 이 미나리 같은 걸 많이 우리가 그 녹즙을 해서 먹지 뭐 않습니까? 피가 맑아진다고 예. 그걸 많이 먹잖아요. 연구팀은 한 가지 단서를 달긴 했어요. 녹즙에서 직접적인 감염의 원인이 되는 기생충 피낭 유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녹즙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지 말하기도 못하는 어렵네요. 거죠. 지금. 그러나 가능성은 있는 거죠 지금. 간질충을 예방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쨌든 뭐 가능성이든 뭐 원인이든 이거보다도 우리 서민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무리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생식이 있죠. 좋다 그래도 그렇죠. 예. 간질층에 걸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미나리에 붙어 있는 그 간질충이 입으로 들어가면요. 소장벽을 뚫고 뱃속을 거쳐서 간으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 뱃속에서 비밀 통로를 다 찾아다니는 거죠. 뭐 간에서도 몇 달 동안 성충으로 자라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조건이 딱 맞게 되면 결국 담관에 들어가 이 간질증 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종괴라든지 농양 등이 있으면 병원을 빨리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신기하죠. 우리 뱃속에서 그러한 정말 충돌이 있다 하니까 예. 정말 놀라겠어요. 아주.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연말이고 건강검진 많이 하실 텐데요. 예. 평소에 유 기자님 말씀처럼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병원을 꼭 찾아서 검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은 뭐 병원을 많이 찾기야 찾지만은 참 그거 무섭다 그지? 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훈아가 부르는 공 들으면서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최수안, 최돈인, 유한권. 강민건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작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 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정취 훌쩍 가버린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청년을 살겠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나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그래 사랑이 나였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든든한 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내 사랑의 보금자리.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손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당신만 있으면 돼. 목포 행안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